뉴스 집중 시작합니다. 전국 산란계 농장에 대한 조사가 끝나갑니다. 살충제 성분이 든 농장은 17곳이 하루 만에 17곳이 추가로 나왔습니다. 지금 막 농식품부 장관의 최종 조사 결과 발표가 있었는데요. 네, 부적합 판정을 받은 전국의 산란계 농장은 모두 49곳이 됐습니다. 하지만 소비자들의 불안은 말끔히 해소되지 않은 것 같은데요. 잠시 후에 직접 닭을 기르는 농가 전화 연결해서 살충제 어떻게 뿌려지는지 그 실태도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자, 이 문제 건국대 축산학과 정승환 교수 그리고 정철진 경제평론가와 함께 분석해 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먼저 전수조사가 이제 마무리가 됐는데 부적합 판정을 받은 농장 49곳, 어떤 곳들인가요? 그렇습니다. 이제 1239곳 중에서 최종 전수검사가 마쳤고요. 49곳에서 부적합 판정이 나왔었습니다. 일단 49곳, 전국적으로 분포가 돼 있는 이제 우리의 농가였었고요. 49곳 중에서 적어도 28곳 이상은 친환경 농장으로 밝혀져서 이 친환경 농장에 대한 이제 충격도 더해지고 있습니다. 이 부적합 살충제 성분들 보면은요, 지금 유럽에서는 가장 문제가 되고 있는 게 피프로닐 아니었습니까? 그런데 우리도 물론 피프로닐도 나왔지만 상대적으로 비펜트린이 검출된 것들이 굉장히 많았다. 이 밖에 에톡시졸 또 플루페녹스론 등 이게 동물에 뿌리는 게 아닌 사과라든가 배에 찐득이 제거하는 그 살충제를 이제 뿌렸던 것으로 나와서 이런 성분들은 아예 검출이 자체가 되면 안 되는 거거든요. 또다시 이제 충격을 줬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이번에 부적합 판정을 받은 것 전체적으로 생산량 기준으로 보면 약 한 4.5% 정도에 해당되는 그런 물량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교수님, 1239곳을 전수조사하는데 사흘밖에 걸리질 않았어요. 이 때문에 과연 이 조사가 정확한 거냐 이런 의문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사실상 우리나라 지금 양계 농가가 전체로 한 400여 되는데 이번에 한 1200곳을 지금 하기로 했지 않습니까? 3,000수 이상 사육하는 농가만. 이게 물리적으로 상당히 지금 문제가 있는 날짜입니다. 이 자체가 조사하는 게. 그런데 저는 왜 그렇게 사흘을 잡았는지 그 근거를 모르겠어요. 어떻게 보면 이거는 정치적으로 결정이 설 문제가 아니거든요. 근데 이제 어떻게 보면 정부나 또 위에 정치인들은 빠른 시간 안에 국민들에게 뭔가 결과를 제시해서 이거를 안정화시키겠다는 그 의도는 좋은데 좀 더 이런 부분은 차분하게 대응할 일이지 그와 같이 시간을 다투면서 할 일은 절대 아니다. 그래서 이번 문제는 지금부터 차분하게 대응할 필요가 있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자, 어림잡아도 1200여 곳 중에 지금 이제 거의 최종인 것 같은데요. 약간의 수치 변화는 있을 수 있겠지만 49곳이라면 그러면 말씀하신 것처럼 4.5% 정도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면 25개 농가, 20개 농가 중에 하나쯤 나온 겁니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언론에 인터뷰하시는 농가분들, 익명으로 하시는 분들 말 들어보면 두 집 건너, 세 집 건너 한다는 겁니다. 네네. 정부 조사는 20집 건너 한 집이고 실제 산란계 농장을 하시는 분들은 많이 합니다. 두 집, 세 집 건너 합니다. 국민은 뭘 믿어야 합니까? 지금 이제 이 문제는 어떻게 보면 다 알고 있는 내용이고 어제 오늘 얘기가 아니라 벌써 수년 전에부터 문제 제기된 내용입니다. 그거는 뭘 의미하냐면 적어도 우리나라 양계 사육 농가의 적어도 90% 가까이는 이 와구미라고 이제 와구모라고 부르는데 일반적으로 일본에서 쓰는 용어로 해서 이 닭 진드기에 노출될 수밖에 없는 환경에 있다. 그러면 이번에 왜 그렇게 적게 검출이 됐을까 하는 문제는 어떻게 보면 비밀 아닌 비밀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번에 조사 시점에 검출이 안 됐다라고 보는 것이 맞을 겁니다. 자, 그러니까요. 조사 시점에 검출이 정부가 의도적으로 감출 가능성은 없어 보이는데 예를 들어 보름에 한 번, 열흘에 한 번 뿌리는데 운 좋다고 표현할 수 있을까요? 운 좋은 농가는 열흘 만에 검사가 와서 잔존량이 없어가지고 안 드러나고 운 나쁜 농가는 어제 뿌렸는데 오늘 검사를 당하고 이런 거 아닌가? 농가 입장에서는 그렇게 볼 수도 있죠. 난 참 재수가 없어서 걸렸다 이번에. 이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게 짧은 시간 안에 조사를 하다 보니까 결국은 그러한 결과를 낳게 됐다. 그래서 지금부터 다시 또 잘못됐다고 해서 120여 곳을 다시 또 재조사를 하겠다고 그랬는데 그렇게 지금 정치적인 대응으로 할 일이 아니고 전문가들에게 이걸 맡겨서 다시 원점에서부터 차분하게 대책을 세워나가는 것이 필요하지 지금 몇 곳이 검출이 됐다. 그러니까 이건 안전한 것이고 몇 곳이 검출이 안 됐으니까 거기는 이런 개념으로 접근할 부분은 아니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또 이번에 그 조사를 할 때 무작위를
샘플을 이제 가져와서 진행하지 않고 농장에 이제 검사를 하겠소. 달걀을 준비하시오. 이런 식으로 전원을 하고 난 다음에 한 검사는 이런 거는 의미가 없지 않느냐 하는 주장도 있어요. 뭐 일부겠죠? 이 일부인지 뭐 전체 1200곳이 다 이랬는지 모르겠는데요. 이제 일부 보도에 따르면 방금 얘기하신 것처럼 이제 곧 몇 시 몇 분에 검사 나가니까 달걀 20개 준비해 놔라. 그러면 해당 농장 입장에서는 방금 난 20개를 갖다 줄 수도 있지만 좀 더 깨끗하게 된 것을 미리 준비해서 이 조사원에게 줄 수도 있는 그런 가능성이 있지 않습니까? 실질적으로 됐다는 게 있고. 또 하나 사례는 뭐냐면은 이게 바로 난 20개를 검사를 해야 되는데 이 검사원이 바로 창고로 들어가가지고 창고에서 달걀을 꺼내서 검사했다. 그러면은 창고 같은 경우에 실은 좀 상대적으로 오래 있었던 곳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럼 살충제 성분이 좀 떨어지게 되는 그런 달걀을 검사했을 여지도 있었기 때문에 방금 우리 교수님도 얘기를 했었지만 지금 상대적으로 25곳, 26곳 중에 한 곳이 걸려들은 건데 농장에서는 뭐 5곳, 6곳 중에 하나는 다 뿌린다라고 하니까 갭이 굉장히 크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이 조사 방법에 대해서는 약간의 의구심은 나오고 있습니다. 또 그 농장에 대한 전수조사를 한다는 게 모든 농장을 조사를 하겠지만 한 농장의 달걀을 다 검사하는 건 아니죠? 당연하죠. 지금 보통 지금 우리나라 전체 그 산란계 농가에서 봤을 때 3만 수 이상 사육하는 농가에서 생산되는 것들이 한 80% 이상을 점유해요.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계란을 한 농장에서 생산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걸 전수조사라고 그러니까 모든 계란을 조사하는 건 아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어떤 대표성 있는 실효가 될 것인가에 대한 것은 앞으로 이것도 좀 우리가 실효를 채취하는 방법도 개선을 할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자, 말씀드린 것처럼 방금 전에 농식품부 장관이 직접 이번 조사의 최종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경제부 연결합니다. 유지양 기자, 자, 어떤 내용이 나왔습니까? 네, 앵커께서 먼저 소식 전해주신 것처럼 이 살충제 성분이 나온 달걀이 검출된 농가가 4곳이 추가돼서 모두 49곳으로 늘었습니다. 전체 조사 대상이 1239곳이었습니다. 당초에는 사흘 동안 이 조사를 마무리할 계획이었는데 생각보다 길어져서 오늘 오전 9시에 조사가 마무리됐습니다. 이 49개 부적합 농가 가운데는 일반 농장이 18개고요. 친환경 농가가 31곳이나 됐습니다. 살충제 성분이 어떤 게 나왔는지 보면 먼저 금지된 살충제 성분인 피프로닐이 나온 곳이 8곳입니다. 그리고 비펜트린이 나온 농가가 37곳으로 늘었습니다. 어제 추가로 성분이 나왔던 플루페녹스론과 에톡사졸 이외에도 피리다벤이라는 새로운 금지된 성분도 나왔습니다. 피리다벤은 진드기 박멸용 살충제 성분으로 달걀에서는 검출돼서는 안 됩니다. 하지만 이번에 피리다벤이 들어있는 농가도 한 곳이 추가가 됐습니다. 친환경 인증 농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31곳이나 되는데요. 친환경 인증 농가 중에서 37곳은 인증 기준을 위반했지만 허용 기준치 이내여서 인증 표시를 제거하고 일반 달걀로 유통이 허용됐습니다. 이번 검사 결과에서 재조사도 이루어졌습니다. 문제 소지가 있다고 판단됐던 121개 농장에 대해서는 재조사를 해서 2개 농장에서 살충제가 추가로 검출됐습니다. 오늘 브리핑은 김용록 농식품부 장관이 직접 나와서 세종청사에서 브리핑을 했는데요. 국민 여러분께 불편과 걱정을 끼쳐드려서 죄송하다라고 말을 했고요. 앞으로 계란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생산자 책임을 강화하겠다. 또 친환경 인증제도도 바꾸겠다라고 대책도 함께 발표했습니다. 지금까지 KBS 뉴스 유지양입니다. 자, 제가 앞서 끝나갑니다 했는데 이제 일단 검사는 마무리가 됐다는 것이고 앞으로 2주 후에도 계속 국민들이 불안해하니까 계속 조사하겠다 이런 내용이고 축산물 이력제를 확대 시행하겠다, 달걀까지 하겠다는 겁니다. 가능합니까, 교수님? 그렇게 바코드도 붙이고 이래야 되지 않습니까? 그건 뭐 하려고 맘만 먹으면 다 할 수 있는데 문제는 이 많은 것들에 대한 어떤 신뢰성의 문제겠죠. 그래서 이제 그러한 것들을 거기다 표시도 중요하지만 과연 그 표시가 정확하게 될 수 있겠느냐를 어떻게 우리가 검증해 나갈 거냐는 제도적인 보완도 필요하겠죠. 축산물 이력제를 하면 그러니까 달걀이든 닭고기든 닭고기와 계란에도 적용한다고 하는데 그러면 이제 바코드 찍어보면 여기 충북 어디에 어느 농장에 어느 농민이 이 생산하는 게 딱 나온다 이 말이죠. 그렇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일부 농가에 이제 적발된 분들한테 여쭤보니까 나 그게 그렇게 해로운지 몰랐다. 네. 뿌리면 안 되는 건지 몰랐다 이러시거든요. 네. 어떻게 보십니까? 그런 해명도 지금 나오고 있고 일부 농장주들은 당국에서 요구를 했더니 당국에서 이 살충제를 뿌렸다. 또 이렇게 강력 반발을 하고 계시는데 우선 이 소문이 돈 게 꽤 된 이야기입니다. 실질적으로 작년 10월 국정감사 때 보면 이미 기동민 의원이 이 문제를 굉장히 지적을 했었거든요. 그렇다면 이게 작년 10월이 아니라 훨씬 더 이전부터 실제 농장에서는 다 알고 있는 이제 그런 얘기였을 가능성이 높고 앞서 일부 농장주들은 이게 닭에 쓰면 안 되는 성분인지는 몰랐다. 이게 맞을 수는 있지만 닭에 써야 되는 성분인지 이게 적합한 건지는 실은 그것도 역시 확신을 못한 채로 네. 그냥 했다라고 볼 수가 있어서 글쎄요 이제 이렇게 좀 반발하시는 이 농장에 대한 이야기를 또 어디까지 받아들여야 될지에 대해서 좀 논란이 남아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교수님 네. 축사 나가시는 학자로서 네. 이번 사태 보시면서 근본적으로 이게 잘못됐다.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이 문제는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어제 오늘 일이 아니고 또 산란계 농가는 다 아는 내용이고 그리고 어떤 그 시민단체라든지 학계라든지 이런 또 언론에서 그동안 몇 차례 노출되었던 일입니다. 그런데 이 부분을 우리가 왜 좀 더 치밀하게 대응하지 못했을까? 이 부분은 단순하게 농식품부만의 문제는 저는 아니라고 봐요. 그래서 지금 이제 지난번 우리가 구제역이나 조림플랜에 따른 굉장히 우리가 집중적으로 많은 대응을 했지 않습니까? 그거는 가축전리법 예방법에 의해서 발생된 농가에서 500m 안에는 살처분해서 매립하고 그 매립 농가에 대해서는 80%까지 보상을 해준다는 어떤 시스템이 만들어져 있는 거예요. 네. 그렇기 때문에 그거를 대응할 수 있는데 여기는 그런 대응 체제가 없다는 거죠. 네, 알겠습니다. 이번 파동으로 소비자들이 가장 많이 놀랐겠지만 산란계 농장주분들도 생각이 많으실 것 같습니다. 그럼 여기서 산란계 농장을 대를 이어서 운영해온 농민 한 분 연결해서 직접 말씀 나눠보겠습니다. 대표님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네, 지금 동물복지형 산란계 농장 하시는 분인데요. 네. 네, 이렇게 어려운 인터뷰 응해주셔서 일단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고요. 산란계 농장들이 살충제를 일반적으로 씁니까? 어떻습니까? 예, 이게 기후하고 이제 환경만 맞으면, 이 진드기는 자연적으로 번식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 와구모라는 이 진드기가 네. 한 마리가 이제 번식을 시작해서 거의 2달 만에 거의 1억 마리 정도로 번식할 수 있는 그런 기생충이거든요. 네. 그래서 이런 와구모가 이제 번식하기 시작하면 닭들은 이제 가려워하고 빈혈이 걸리고 잠을 자지 못하기 때문에 산란류 저하로 이어지고 기형난이 발생하고 또 각종 질병들을 이제 매개하는 그런 매개체로 이제 있기 때문에 농장에서는 주기적으로 살충제를 이렇게 치게 되어 있고 특별히 이제 이 기생충이 자연 보호할 수 있는 온도가 20도가 넘으면 자연 보호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처럼 계속 이렇게 고온이 지속되는 그런 시기에는 4월부터 그 10월까지 계속 주기적으로 살충제를 치고 있습니다. 네. 그게 대표님 말씀은 대부분 친다 이렇게 받아들여도 되겠습니까? 공장식 축산에서는 그 살충제를 치지 않으면 이 와구모를 방류할 수 있는 길이 없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 대표님도 이제 얼마 전까지 이렇게 지금 이제 동물 복지형 이렇게 풀어두고 기르는 농장하시기 전에는 공장식 양계장을 오래 하셨다고 들었습니다. 그때도 뿌리셨습니까? 뿌릴 때 어떻게 뿌립니까? 축사에 그냥 뿌립니까? 예, 이거 살충제를 뿌리다 보면 처음에 저도 모르고 이제 그냥 뿌렸는데 뿌리다 보면 이제 구토가 일어나고 눈이 시리고 이제 코하고 입에 이제 점막이 생길 정도로 굉장히 심한 게 이 살충제인데 그 뒤로는 제가 이제 방독면을 쓰고 이제 이걸 쳤거든요. 네. 근데 이제 이 기생충이 주로 이제 어두운 곳에 번식을 하기 때문에 네. 이 밥통이나 물통이나 그리고 아주 그 구석진 곳에 있기 때문에 이 와구모를 잡으려면은 많이 쳐야 잡을 수 있는 그런 환경입니다. 네. 그리고 이제 닭 기세에 이제 한 마리씩 기생되어 있다가 나오는 거는 또 다시 번식을 하기 때문에 상당히 구제하기 어려운 그런 동물입니다. 네. 네. 그만큼 독하다 이 말씀이시죠. 뭐 뿌릴 때 구토가 나올 정도로 독하다. 네네. 이 살충제 종류가 어떤 것이고 그것이 얼마나 유독하고 또 이거는 어느 정도까지는 뿌려도 허용된다 이런 걸 알고 하십니까? 우리 농가가 보통?
일단 농가에게 권하는 종류가 한 12가지 종류가 있는데, 네. 거기에 구성 성분이 어떤지는 농민들이 거의 다 잘 모르십니다. 그리고 거기 보면, 대체로 이제 닭들을 다 비운 상태에서 빈 게사에 치도록 그렇게 등록되어 있는 약품들인데, 네. 이 게사에 닭을 다 비우고 이 약을 친다는 건 현실적으로 참 어려운 그런 부분이거든요. 네. 네, 그렇습니다. 그 말씀은 닭을 다 빼내고, 네. 양계 케이지에, 예. 축사에 살충제를 뿌려야 하지만 현실적으로 그러기 쉽지 않다 이 말씀이시죠? 예, 닭을 다 빼고 친다는 거는 네. 현실적으로 잘 맞지 않습니다. 일단 닭을 뺄 공간도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네. 아까 앞서 말씀하시기를 이 공장식 사육 방법이 참 문제라고 하셨는데 네. 그러면은 이번에 이런 파동이 오기까지 이런 환경이 이 공장식 밀집 사육의 환경이 가장 큰 문제라고 보시는 건가요? 어떠신가요? 직접 이렇게 닭을 기르는 입장에서. 원래는 이게 자연식으로 기르는 곳에서는 닭들이 좋아하는 본능 중에 하나가 이제 흙목욕입니다. 네. 흙목욕을 통해서 이 진드기를 다 털어내게 돼 있는데 이 공장식 배터리 사육장에서는 흙목욕을 전혀 하지 못하기 때문에 한 번씩 기생충이 발생하기 시작하면 기하급수로 이제 발생을 하는 것이죠. 네. 대표님께서는 공장식을 하시다가 이렇게 동물복지농장으로 바꾸셨는데 그 이유를 좀 여쭤봐도 될까요? 부친 때부터 한 50년간 공장식을 해왔는데 사실은 공장식의 문제들이 저로서는 참 많이 느꼈습니다. 이 살충제 부분은 어제 오늘 일이 아니고 공장식이 시작되면서 계속 살충제를 쳐왔었는데 그런 문제들 외에 이 공장식 배합 사료도 보면은 대부분 GMO라는 유전자 변형 곡물 사료죠. 그런 GMO가 또 건강에 문제가 되고 원래는 동물들이 여러 곡물을 함께 먹게 돼 있는데 옥수수가 주로 되어 있는 공장식 배합사를 먹게 되면 우리 지방산을 두르고 있는 오메가3, 오메가6 비율이 다 깨져버립니다. 그래서 오메가6가 굉장히 많이 나오기 때문에 우리 성인병의 어떤 시작이 될 수 있는 그런 사료가 바로 이 배합사료고요. 그리고 이제 때에 따라서 성장 촉진제, 산란 촉진제 이런 것들이 우리 아이들의 성조숙증을 만들어내고 그리고 이 항생제 내성을 만들어내고 그리고 요즘은 노른자를 노랗게 만드는 착색제까지 쓰는 그런 현실입니다. 네. 그리고 햇빛을 보지 못하는 그런 무창개사 환경 속에서 닭들이 죽어서나마 이제 햇빛을 보는 그런 제사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어떠세요? 어떤 점이 꼭 바뀌어야 되는지, 어떤 점이 개선돼야 하는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저는 동물 복지를 하는 사람으로서 제 개인적인 생각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동물들에게도 본능이 있고 나름의 자유를 누릴 수 있는 권리가 있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이런 본능과 자유를 어떤 면에서 인간의 탐욕으로 착취해서 이 자연의 원리를 거스린 결과에 이런 사태가 온 것이 아닌가. 동물들이 행복해야 결과적으로 사람들도 행복하지 않을까. 그래서 저로서는 이미 시작된 선진국의 동물복지제도처럼 우리나라에서도 하루속히 이런 동물복지제도가 제도적으로 마련돼야 되겠고 이런 제도 위에 이러한 동물복지농장들이 많이 생겨났으면 하는 그런 바람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그러기 위해서는 이제 소비자들의 어떤 인식도 좀 변화가 있어야 되겠는데 그래서 요즘 팍팍한 살림에 저가의 계란을 찾는 것이 어찌는 이해는 되지만 공장식으로 해서 대량 생산되는 그 이면에 이런 병폐들을 사실 소비자들 몫이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라도 동물복지 특히 이제 저희들이 하고 있는 이 자연순환 유기농에 관심을 가져주시기를 바라는 것이 이 자연순환 유기농을 하는 사람들은 어떤 이익을 위해서 사육을 하는 것이 아니라 사명감을 가지고 동물들의 어떤 생명과 동물들의 복지를 위해서 선도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소비자들 관심이 여기에서 나오는 정말 완전한 식품, 계란이 우리나라 좀 많이 보급됐지만 그런 바람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사명감을 가지고 동물 복지형 농장을 하고 있다는 말씀 들었습니다. 자, 오늘 어려운 인터뷰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방금 이 농장주께서도 말씀하셨듯이 네. 공장식 밀집 사육이 큰 문제다라고 네. 지적을 하셨는데 네. 실제로 이 문제는 예전부터 꾸준히 제기가 되었던 문제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과거에는 이제 가축 사육 규모가 적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한 이제 문제가 비교적 적었지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뭐 평균 사육주 수가 3만, 4만, 5만 수 이렇게 가고 전부 다 이렇게 고단에 8단 이렇게 케이지에다가 사육을 하다 보니까 이 부분은 뭐 필연적으로 발생할 수밖에 없는 구조라고 볼 수 있어요. 네. 그러니까 어떤 그 닭이 살 수 있는 자연 상태, 즉 방사로서 기를 수가 없는 것이 가장 큰 이제 제한 문제라고 볼 수가 있죠. 그러니까 어떤 닭이 스스로 자기 어떤 외부 기생충으로부터 자기를 보호할 수 있는 대응 능력이 없는 거죠, 그 안에서. 그러면 농가는 그럼 이거를 해줄 수 있느냐? 농가 역시도 현재 사육 형태에서는 대응 능력이 매우 제한적일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네. 이거는 구조적인 어떤 문제라고 우리가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네. 지금 미국도 이러한 부분에서 케이지 사육을 지금 이제 없애려고 하지만 그것도 앞으로 한 20년 뒤에요. 네.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닭이 우리가 뭐 요만한, 지금 화면에도 나갔지만 요만한 뭐 A4지 용지 안에서 사실은 부화부터 인공적으로 부화시키는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보통 치킨용 육개라고 하죠. 그건 한 달 정도면 출하하고. 예, 그렇습니다. 산란계 닭은 몇 년이나 앓았습니까? 보통 이제 병아리 부화해서 한 20주령부터 산란을 시작합니다. 네. 그래가지고 한 60에서 70주령까지 네. 산란을 하고 네. 그다음에 이제 도태시키는 거죠. 도태시키는. 그러면 1년 반? 그렇죠. 약 1년, 1년 반 정도. 그렇습니다. 네. 예, 예. 그 기간 동안에 뭐 스트레스 받아서 옆에 닭을 쫄까봐 부리도 자르고. 예. 지금 방금 농민 그러시지 않습니까? 산란 촉진제, 알 낳게끔. 산란 촉진제는 마치면은 불법입니까? 규정상? 아니, 그런 건 아니고요. 아니고요. 촉진제라고 그러는데 그 이제 농가에서 표현을 그렇게 한 거고 네. 여러 가지 영양제라든지 아, 다양한 네. 그 기능성 제제를 첨가해 주는 걸 말하는 겁니다. 화학약품은 네, 아니고. 아니고요. 네. 네. 유정란이 노른자가 진하다는 인식이 있어가지고 네. 착색제 사용한다고 하시잖아요. 그거는 이제 물론 일부 그렇습니다. 이제 농가겠지만 방사를 해서 풀을 뜯어 먹고 네. 야생에 두면은 암만 해도 이제 노른자가 좀 노랗게 되는데 네. 지금처럼 이제 개사에서 일반 배합사를 의존하면 네. 노른자가 좀 하얗죠. 네. 근데 일반적으로 노른자가 노란 걸 좋아하기 때문에 크산토필이라든지 네. 이와 같은 착색제를 이제 먹이기도 하죠. 인체에 유해합니까? 그거는 상관없습니다. 상관없고요. 착색제는 네,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 질문을 드리려고요. 네. 방금 이제 농민분도 그랬잖아요. 죽어야 햇빛을 본다. 계속 인공조명 쪽이고요. 네, 그죠? 그렇습니다. 예, 예. 이렇게 고통스럽게, 우리가 물론 잡아먹기 위해서 소, 돼지, 닭 기르지만요. 이렇게 네. 고통스럽게, 자란 음식을 먹는 게 과연 인간에게 정말 이롭겠느냐라는 네. 어떻게 보면 철학적 질문인데 네, 이 네.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보십니까? 방금 앵커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정말 그건 철학적 질문이기도 하고 가치의 문제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동안에 대량 생산에 의해서 저렴하게 고급 단백질 식품을 소비하고자 하는 그런 시스템으로 그동안 우리가 생산을 했다고 볼 수 있죠. 근데 이제 이런 것들은 결국 이제 역작용으로 나타난 겁니다. 그래서 이제 아까 그 농가에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이제는 소비자가 어떤 선택을 할 것인가 이 부분을 이제 결정해야 되는 시기가 지금 온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 말씀은 더 비싼 값을 주더라도 네. 정말 풀어놓고 닭을 기른다든지 자연 친화적으로 기르는 것에 그렇습니다. 대해서 예, 예. 소비자들이 그런 시스템이 갖춰져야 되고 네. 소비자들이 그걸 선택해야 된다. 그렇습니다. 네. 네. 그런 맥락에서 친환경 달걀을 사는 분들이 참 많아요. 그렇습니다. 믿으니까 아무래도 비싸니까 더 좋지 않을까. 근데 이번에 그 결과를 보면 친환경 농장이 31곳이고 일반 농장이 18곳으로 나왔어요. 친환경 농장이 더 많아요, 적발적으로.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제 이번에 끝나고 나서 뭐 상시조사, 재조사를 한다고 하는데 아마도 친환경 이 농장에 대한 문제를 재조명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요. 방금 지적하셨듯이 이번 49곳 중에서 31곳이 친환경이었었고요. 실질적으로 25곳 이상의 친환경 농장은 이게 이제 문제는 안 됐지만 비펜트린이 이제 검출이 되면서 친환경 농장의 자격은 박탈된 겁니다. 네. 왜냐하면 우리가 어떤 것을 친환경 농장이라고 하느냐 인증을 받으면 실은 친환경 농장이 되는 건데요. 한 3가지 정도가 있습니다. 첫 번째가 이제 유기농 농장, 그러니까 유기농을 먹여가지고 키우는 거. 그다음에 무항생제라는 것들도 있고요. 방금 이제 통하셨던 동물복지 농장도 이제 범친환경으로 우리가 파악할 수가 있는데 이제 그것을 통해서 정부에 신청을 하면 당국에서 이 친환경 인증을 해주거든요. 네. 이렇게 될 경우에 연간 최고 한 3천만 원 정도의 직불금도 주고 뭐 이런 거 있습니다. 근데 가장 위에 있는 조건은 뭐냐? 뭐 항생제 안 쓰고 이런 걸 떠나서 살충제와 방부제를 쓰지 않는 조건이 이제 굉장히 당연하겠죠. 중요한데, 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31곳이나 적발이 됐다라고 하는 것은
지금 뭐 일각에서 제기되고 있지만 이 친환경 인증을 해주는 사이에 일종의 브로커가 있지 않느냐.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이 이렇게 서류를 해가지고 친환경 인증을 받아오는 그런 좀 시스템에 오류가 있지 않느냐 해서 아마 이 친환경 인증 문제도 이번에 다시 제조사에 돌입할 것 같습니다. 네, 친환경 인증 과정에서도 문제가 있다. 뿐만 아니라 또 관리 감독이 전혀 되고 있지 않다라는 지적도 있죠. 사실 이제 친환경 농업 육성법에 의해서 이걸 이제 시작을 해왔는데요. 분명한 것은 이제 친환경 농업이라는 것은 시대적 요구이고 추세입니다. 전 세계적으로. 그래서 이제 우리도 그런 쪽으로 이제 갔는데 주변 외적 환경은 충분히 조성되지 않은 상태에서 어떤 그런 친환경 제도를 도입하다 보니까 인증에 우리가 초점을 맞추고 사후 관리라든지 그런 부분이 좀 미흡하지 않았느냐. 특히 이제 민간 기구 중심으로 지금 한 64개가 있는데 하다 보니까 서로 경쟁을 하게 되는 것이고 결국은 친환경 인증 기관이 농가에 비해서 의료 입장에서 이걸 할 수밖에 없다 보니까 엄격하게 그런 부분을 적용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좀 어려운 부분이 있었다. 그래서 차제에 이런 부분도 보완해야 되겠지만 사실 이제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이 그 감독기관인데 네. 인증기관인데 거기에서 많은 것을 지금 강화를 했습니다. 네. 올해부터는 인증원 상시 인증원을 5명 이상 확보해야 된다든지 그래서 사실상은 대부분의 좀 부실한 인증기관들은 다 문을 닫았습니다 지금.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연 이 대상 인증할 수 있는 대상이 적다 보니까 상호 경쟁하면서 결국은 조금 부실하게 네. 인증을 하는 이런 문제가 생기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조금 부실한 건 아닌 것 같습니다. 정부가 지금 이 인증, 친환경 인증 받았는데도 비펜트린 같은 것은 이제 기준치만 넘지 않으면 써도 되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기준치 넘지 않고 농약, 살균제 살충제 쓴 농가의 달걀에 대해서는 유통을 허가했죠. 네. 그 친환경 딱지만 떼고 팔아라. 이거 소비자들이 납득할 수 있습니까? 사실 이제 엄격하게 얘기하면 소비자를 이제 배신한 거죠. 그거는. 그러니까 소비자에게 당초에 이런 거였는데 발각되니까 그럼 나 싸게 받을게. 네. 하고 소비자한테 공급하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우리가 어떤 그 달걀이 먹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폐기를 시킬 거냐 하는 부분은 우리가 한 번 더 그 많은 달걀을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거고요. 그런 측면에서 이 부분에 대한 것은 어떤 그 생산 농가에 대해서 페널티를 주는 부분하고 그거를 지금 유통하는 부분은 조금 분리할 필요는 있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아직 논란이 진행 중인 가운데서 달걀 판매가 재개가 됐습니다. 네. 하지만 소비자들 사이에서는 선뜻 손이 가지 않는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데요. 화면으로 보시겠습니다. 대형마트에서 사라졌던 달걀이 하루 만에 다시 등장했는데요. 반찬 고민에 빠져있던 주부는 달걀 재판매 소식이 반갑기만 합니다. 계란을 빼고 어떻게 반찬을 하려고 하니까 굉장히 어려워요. 하지만 아직은 구매를 꺼리는 소비자도 있는데요. 닭들이 좀 열악한 환경에서 사육이 되고 하기 때문에 그런 환경에서 자란 달걀을 여태까지 먹었다는 것 자체가 좀 약간 찝찝하고요. 기본적으로 먹는 것에 대한 게 좀 문제가 많이 대두될수록 좀 서민들이 좀 불안해하지 않는가. 대형 유통업체들은 검사 결과 이상 없다는 문구를 내걸고 안전하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달걀을 다시 팔기 시작한 이 대형마트는 평소와 비슷한 판매량을 보였습니다. 오후부터 판매를 재개하였고 판매 시간으로 봤을 때 전주 판매량 어느 정도 회복을 한 것 같습니다. 하지만 친환경 제품이라며 상대적으로 비싸게 팔리던 달걀에는 소비자들의 손길이 잘 가지 않습니다. 아이들을 위해서 친환경을 먹인다고 하더라도 굳이 가격만 비싸고 저는 굳이 뭐 친환경이다 그런 거 다 따지질 않고. 지금 들어온 소식 하나 전해드립니다. 철원군 군부대에서 포사격 훈련 중에 폭발이 있어서 우리 장병 7명이 중경상을 입었다는 소식이 들어와 있습니다. 철원의 군부대에서 포사격 훈련 중 폭발이 있어서 우리 장병 7명이 중경상을 입었다는 소식이 들어와 있습니다. 이어지는 뉴스에서 자세히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대한의사협회에서요. 오늘 기자회견을 했는데요. 네. 살충제 대부분이 한 달이면 우리 몸에서 빠져나간다. 그러니까 큰 우려하지 마라 이런 뜻인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기자회견 내용은 한 크게 두 가지로 요약이 될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가 이번에 검출된 살충제들, 피프로닐인지 비판트린이 반감기가 굉장히 짧다. 즉, 한번 들어가서 절반으로 떨어지는 기간이 채 일주일도 되지 않기 때문에 아무리 많이 먹어도 한 달 내에는 이런 독성 성분들이 다 빠질 수 있다는 내용이었고요. 네. 두 번째 내용은 영유아 경우, 1살 이하의 경우에도 하루 2개까지는 이제 먹어도
문제가 되지는 않는다라는 살충제가 설사 들어있어도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아마도 대한의사협회 쪽에서는 이제 국민들이 워낙 걱정이 크니까 여기에 대한 좀 우려를 낮추기 위해서 이런 기자회견을 한 것 같은데 여론은 좀 정반대인 것 같습니다. 뭐 실질적으로 의견들을 좀 보니까 이걸 장기적으로 섭취했을 경우에 대한 것들은 의사협회도 모르지 않느냐 이런 반론도 시민들이 제시하고 또 하나가 달걀 제품이 달걀만 먹는 게 아니라 워낙 많은 곳에 들어가 있는데 이런 것들은 고려하지 않고 개수로만 따질 수가 있느냐. 또 국민들 입장에서는 아직까지 좀 논란 가슴 우리가 먹는 양이 워낙 많다 이거죠. 그렇죠. 네. 이번 파동으로 새롭게 알게 된 게 그 난각 코드라는 게 있더라고요. 계란에 보면 생산지, 생산자 정보를 담은 글씨가 있는데 이게 원래는 다 있어야 되는 거라면서요. 그렇습니다. 근데 저도 저희 집에서 확인해 본 게 없어요. 그리고 뭐 틀린 것도 있다고 하고요. 그렇죠. 그래서 아마도 이 난각 코드에 대한 것도 다시 한번 조사를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지금 발견된 게 경북 김천시 일부 지역에서는 난각 코드를 안 찍은 채 생산을 하고 있답니다. 그래서 이제 왜 그랬냐 찾아봤더니 그 난각 찍는 기계가 없어가지고 이런 좀 영세한 농가들은 그냥 안 찍고 그냥 공급을 하는 경우가 있고 실제 유통이 된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아마 난각 코드, 실질적으로 뭐 인증 코드 이전에 난각 코드부터 다시 한번 검사를 좀 해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앞서 이제 교수님이 산란계 닭은 한 1년 반 정도 달걀 낳다가 이제 노개가 되면 육고기로 팔릴 거 아닙니까? 부분육으로. 그런데 그게 삼계탕집으로 가는지 뭐 치킨집으로 가는지 소비자가 구별하기는 어렵지 않습니까? 규정이 있습니까? 글쎄요, 이제 거기에 대한 것이 좀 마지막 뭐 논란이고 문제점 제기인 것 같은데요. 육계 농장은 이번에도 배제가 됐습니다. 육계 자체는 살충제를 필요도 없이 된다라고 해서 산란계만 했는데 문제는 산란계 중에서 이제 늙은 노계 같은 경우에는 이게 지금 어떻게 처리되는지를 모른 채 그냥 마치 육계처럼 이렇게 돼서 부분육이라든가 아니면 뭐 우리 육개장에 들어가는 고기라든가 약간 질긴 고기로 사용될 수 있지 않느냐. 사용되는 현장도 있다. 이것들을 어떻게 조사를 해야 되냐. 튀겨버리면 어떻게 합니까? 그렇죠. 이제 여기에 대한 지적이 나오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당국이 또 새롭게 들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교수님 만약에 이걸 정부가 규정을 만들어서 이렇게 표시하면 이건 산란계 노개입니다. 저렴하게. 표 붙여서 표시하도록 하는 제도는 어떻습니까? 지금 이제 대부분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산란이 다 끝나면 흔히 이제 산란 노개라고 그러는데 이런 부분은 지금 이제 베트남이라든지 이런 데 수출도 하고 있고요. 일부는 이제 애완동물 사료로 쓰기도 하고요. 일부는 또 식용으로 제공되기도 하고 지금 그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이제 이런 산란 노개에 대한 것도 안전적인 측면에서 이러한 여러 가지 농약 잔류 문제를 검사할 필요가 있겠죠. 알겠습니다. 정리를 해야겠습니다. 교수님 보시기에 뭐 생산부터 유통 관리까지 어떤 대책이 필요하다고 보십니까? 지금 이제 우리나라 산란계 농가 한 1,400농가, 지난번 AI 때문에 좀 줄기는 했습니다만 원래 한 7천만 수 정도 이렇게 됩니다. 하루에 한 4천만 개 정도가 유통이 되고 있죠. 연간 우리 국민들이 평균 한 13kg 50g으로 계산한다 그러면 한 260개 정도를 소비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러한 지금 이제 코덱스라고 국제식품규격위원회에서 규정하고 있는 그 일일 허용량으로 본다고 하면 지금 현재 잔류되어 있는 것은 우리 국민들 그 안전에는 큰 문제가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근데 이제 단지 이게 이제 건강에 문제가 없으니까 먹어도 좋다라는 것으로 이렇게 동일하게 보하는 것은 내가 봤을 때 좀 문제가 있다고 보는 거고요. 그래서 앞으로 소비자들이 이런 부분들을 나는 돈을 더 주더라도 내가 좀 더 깨끗하고 안전한 계란을 먹겠다 그런다면 소비자의 선택이 좀 더 정확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러한 어떤 유통 이력제를 철저하게 좀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야 되고 지금 현재 안전 문제에 대해서 지금 식약처하고 지금 농식품부하고 이원화가 돼 있는데 제가 이제 바라는 건 그렇습니다. 이번에 일부 언론에서 보니까 일부 사람들이 그거를 식약처로 일원화해야 된다는 그런 얘기를 했는데 그거는 위험한 발상입니다. 왜 그러냐면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발생원에서 관리가 더 쉽지 이미 받고 나서 유통되는 단계에서는 확인이 어렵습니다. 더 그렇습니다. 그래서 1,400농가를 중심으로 해서 철저하게 방금 이력제라든지 아니면 사후 관리를 잘 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춰서 그리고 만일에 문제가 되면 그 농가는 지금 유럽처럼 폐쇄 명령을 내려가지고 생산을 중단시킨다든지 이렇게 강력하게 하면 제가 볼 때는 이건 저기는 없다고 봅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구조적인 문제가 있으니까 정부는 이 문제에 대해서 이런 것들을 해결할 수 있도록 예산도 세우고 농가에다가만 책임을 다 주고서는 해결이 안 되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한 것을 다시 한번 철저하고 또 안전하게 갈 수 있도록 차분한 대응책을 만들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건국대 축산학과 정승원 교수 그리고 정철진 경제평론가와 함께했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